지금 나는 잘 되는 시기인가? 를 확인하는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가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편하게 돈 많이 버는 것이 잘 되고 잘 살고 있다고 여겨지곤 하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제 길을 반대했어요. 저는 간호학과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 이런저런 알바도 하고 이렇게 콘텐츠도 만들고 독서 모임도 운영하고 등등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한국 부모님들의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도 좀 보수적이고 사업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은 편이셔서 적어도 졸업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하면 안 됐을 말들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딸이 편하게 돈 많이 벌기를 바라구나 라는 걸 더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딸이 남들처럼 안정적인 인생을 살길 바라는데 참 유별난 딸로 보여졌겠죠. 안정적인 길을 놔두고 그것도 졸업 하나 안 하고 졸업장도 안 따놓고 새로운 길을 무작정 만들려고 하니까 정말 골치 아픈 딸이었죠.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일단 부모님과 저를 감싸는 공기는 굉장히 차가워졌고요. 끝에는 웃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웃었던 기억이 거의 없고 끝에는 항상 어색한 침묵뿐이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이 좀 길어지다가 좀 힘들게 다른 주제로 전환을 해서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리곤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누구도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달라서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저는 잘 된다는 것의 의미가 달랐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잘 된다 라는 의미란 가치 있는 시간과 돈을 쓰면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가치를 주는 삶, 그 자체를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여겨지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생각하는 잘 되는 것과 거리가 멀죠. 편하지도 않고 뭐 돈을 많이 번다고 보장되지도 않은 거니까 부모님은 오히려 제가 잘 되는 그 기준을 들으시면 왜 잘 안 되는 기준을 말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만큼 정말 달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갈등이 하도 깊어지고 하도 많아지니까 점점 포기에 가까운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나와 딸이 다르구나. 나의 생각과 딸이 생각이 다르구나.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 라는 거를 이제야 한 3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 어떤 부분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관문, 또 이해받아야 할 사항들, 인정받아야 될 여러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고 그게 모두 해소되지 않을 걸 알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후련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회소되지 않은, 일치되지 않은 생각들로 굉장히 많이 다퉈왔지만 그럼에도 후련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인정받고 싶고 가장 사랑받고 싶은 대상은 부모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내 진짜 날것의 마음을 토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았었던 것 같아요. 비록 그 이야기를 꺼낼 당시에는 너무 떨리고 나 정말 이제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건가? 아무도 이해하지 않을 걸 아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혼자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외로움과 좀 막막함이 많이 있었지만 그 과정들을 다행히 잘 버티고 견디고 뚫고 나와서 지금은 너무 후련한 거죠.
그 누구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숨쉬듯 지금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한테도 또는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한테도 특히 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나에게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가 부모님이나 뭐 친구나 지인이나 사회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는 진짜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의미를 현실에서 반영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질문으로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 질문은 몸이 얼마나 가벼운가입니다. 제가 잘 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시기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특이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살 빠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평생 제 숙제가 있다면 다이어트인데요. 왜냐면 제가 좀 통통하고 먹는 걸 워낙 좋아하고 식욕도 막 어마무시해가지고 언제나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다짐하는 평생 다이어터였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음식의 양과 질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기마다 그 다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뭔가 최고 몸무게를 찍었다거나 아니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거나 아니면 정말 원하는 그런 옷핏을 강렬히 원한다던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음식을 먹는 양, 그리고 음식 어떤 것을 먹는지를 제가 의식적으로 조율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아주 당연하게도 불어있던 살과 몸무게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매일 아침에 조금씩이라도 빠져있는 몸무게를 보면 더 신나잖아요. 그래서 더 절제하게 되고, 더 인내심을 갖게 되고, 더 야식을 안 먹게 되고, 더 건강한 걸 먹게 되고, 더 야채를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건강한 생활의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만 건강해져도 저는 불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신기하게 말이죠. 이때 제가 잘 되기 시작해요. 그럼 몸의 영역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일의 영역에서도, 제 성과의 영역에서도, 제 인간관계의 영역에서도 모든 분야가 다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도 예전에 그토록 원했던 결과나 성과들이 줄줄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든지, 내가 상상만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온다든지 하는 저한테는 되게 기이하고 놀라운 현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1, 2년 동안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되게 침체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하락장이었죠. 근데 이렇게 몸을 가꾸고 몸을 가볍게 하고 나니까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 에너지가 돌았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인스타그램을 키워야 해 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이 글을 선물해주고 싶다, 정말 이 정보는 알려주고 싶다 라는 이 옹골찬 에너지에서부터 비롯된 콘텐츠여서 그런지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알고리즘도 잘 타고 있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팔로우도 해주셔서 매일매일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건 신기한 건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긴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음식이란 삶의 전부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랑 먹는지가 곧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심플하고 가볍게 바꾸었을 뿐인데 몸이 아주 가벼워졌고, 그 덕분에 인생에서 얻고 싶은 것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웠어요. 이게 그냥 몸이 배고프다니까, 몸이 음식을 원하니까, 그리고 내 충동이 그 음식을 원하니까 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그동안 음식을 먹었지만, 생각보다 음식은 우리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가장 압축된
버전이더라고요. 그 음식에서부터 온몸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 음식에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호르몬을 만들고 우리의 세포들을 만들고 우리의 기분을 결정짓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고 우리의 말 습관을 고치고 우리의 행동 습관을 고치고 우리의 루틴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음식이 곧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게 기이하고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고 그 좋은 음식 덕분에 몸이 가벼워지면 당연히 내 삶도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누군가를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가입니다. 저희 집안도 막 그렇게 이타적인 집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게 좀 제 눈엔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오빠는 그런 거를 못 느낀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뭐 알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혼자서 재산을 축적해서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이게 뭐 나쁘다고는 볼 수 없죠.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습관이었고 그게 능력의 증거였고 그게 사람들한테 가장 잘 보이는 장식물이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많이 축적한다는 것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저한테는 조금 잘 맞지 않았어요. 저는 물론 그런 생각을 아예 안 가지고 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큼 괴로운 일은 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막상 그런 현실이 되면 많이 외로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죠. 인간이고 모두 본능적으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욕심이 많던 욕심이 없던 재물욕이 많던 없던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작게나마 도와주고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이런 본능적인 부분과 많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우리 본능은 아는 거죠. 누군가를 더 많이 도와줘야 내가 더 많이 잘 된다는 걸요. 지금 당장, 지금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안 도와주고 내 이웃만 챙겨서 잘 살 수 있을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은 안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루 이틀은 어떻게 버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루 이틀만 사나 하루벌레가 아니잖아요. 하루벌레인가?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그걸 조상님들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본능에 집어 넣어둔 게 그런 이유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루 이틀은 어찌저찌 버텨도 그 다음 더 긴 시간은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그래, 내 인생은 어찌저찌 욕심을 부려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나 그 후손은요? 내가 죽으면 모르겠지만 그 후손한테도 분명히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런 영적인 부분, 그리고 한 가족의 조상, 또 인간의 조상, DNA, 또 에너지, 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믿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세대가 잘 살아도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후손까지 또 그 후손의 후손까지 잘 살려면 결국엔 누군가를 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누군가를 많이 도와준다는 건 누군가에게 내가 귀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귀인이 된다면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설령 없었을지라도 잘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귀인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찾겠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이러한 일상들이 쌓이고, 이런 하루들이 쌓이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죠. 넘치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을 조금 줄이고 누군가를 더 좋아주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인생이 잘 되고 있더라. 어제 지은 복이 오늘의 나를 먹여 살리고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번째. 불안을 얼마나 느끼고 여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질문입니다. 불안을 느낄 때의 공통점은요. 그 불안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중요성을 두고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하더라고요. 아,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쩌지? 아, 이거 아니면 나 안 되는데 어쩌지? 아, 이 사람 아니면 나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어쩌지? 하는 이런 불안에 가득 찬 생각이 그 중요성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죠. 반면에 여유를 느낄 때의 공통점은 이거와 반대였어요. 뭐든 어떻게든 되겠지 뭐. 뭐 이것도 안 돼도 되고 이거 안 되면 저게 있고 저게 안 되면 뭐 다른 것이 있겠지 뭐. 어떻게든 살겠지 뭐. 이런 상태와 감정이 바로 여유더라고요. 이렇게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불안이 많을 땐 여유가 찾아오기 힘들고 여유가 많을 땐 불안이 찾아오기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린 전략적으로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이 느껴진다면 아, 내가 여기에 지나친 중요성을 두고 있구나 하고 먼저 인지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것 말고도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 그리고 그 수많은 다른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각자 다 뭐 재밌고 다채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이 단순한 말과 생각을 스치듯 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여유가 조금씩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공감하겠지만 잘 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찾아오잖아요. 이거 무조건 잘 돼야 돼. 이거 무조건 팔아야 돼.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이번엔 무조건 돼야 돼. 하는 중요성에서 벗어나서 잘 되면 좋겠지만 뭐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건 또 아니야. 하는 여유와 느긋함과 배포를 가지는 시기에 그때 우리는 우연하게도 불현듯 잘 되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힘을 빼고 대충 굴러가는 듯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뜻하지 않았던 잭팟을 만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염두하셔야 될 것은 그 잭팟을, 그 대박 사건을 만났다고 해서 또 그 대박 사건과 잭팟에 너무 큰 중요성을 두게 되면 우리의 여유는 다시 사라져가고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돼요. 그때는 잘 되던 일도 다시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잭팟이 오든 대박 사건이 오든 뭐 귀인이 오든 내가 원했던 현실이 오든 호들갑 떨지 않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호들갑 떨지 않고 아 왔구나. 그래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이제 결과로 왔구나 하는 이런 무덤덤한 여유가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 원고를 블로그에 써놓고 유튜브에도 올려야지 하고 녹음을 딱 했잖아요. 근데 원고는 사실상 막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래도 8분은 나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25분, 원본 녹음 파일은 거의 25분, 26분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가지고 걱정할 게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도 조금 지금까지 유튜브도 잘 되고 싶어서 오히려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잘 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지? 나는 뭐를 계속 꾸준히 만들 수 있지? 라는 생각도 물론 했지만 더 욕심이 커지고 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너무 상심을 하고 낙심을 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도 싫고 올리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생각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더라고요.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게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나만 유명해지고 싶은데
유명해지지 않아서 실망한 거 아니야? 라는 뼈 때리는 말을 저한테 했더니 정말 그게 맞아.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명해지고 뭐 책을 만들고 책을 쓰고 글을 쓰고 팔로워가 많아지고 찐팬들이 많아지고 모임을 결성하고 광고를 받고 돈을 많이 받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제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아까 말했던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나는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건데 이 진짜 목표가 최근까지만 해도 되게 흐릿해져 있었던 나머지 다른 가짜 목표들이 막 기세등등하게 나와서 너 왜 이 목표 못 이뤄? 너 그러면 유튜브 왜 해? 인스타 왜 해? 다 때려쳐? 이런 마음의 소리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또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기대치에서 떨어지면 낙심하고 했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겠다. 좀 이번 녹음도 되게 힘을 빼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다 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오히려 예전에는 녹음도 되게 미루고 싶고 그랬었는데 오늘 녹음은 희한하게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그냥 뭐 편집하면 되지 뭐. 이런 좀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했더니 여러분에게도 이게 더 옹골찬 에너지로 마음에 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힘을 빼고 천천히 여유롭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6월에 데미안이라는 책으로 독서 모임, 온라인 독서 모임을 진행하려고 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줌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참여비는 5만 원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DM 또는 뭐 유튜브 댓글 등등 어느 방법으로든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밤에도 잘 주무시고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마차였습니다. 안녕.